승자의 전략과 선택에는 맥락이 있다. 이 맥락과 환경을 제거하면 승자의 선택과 결정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맥락을 제거한 접근으로는 성공한 기업가, 기업가를 떠받드는 결과만 나올 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읽으면서 시작한 책이 네. 멀티팩터라는 책입니다. 네. 네. 누구의 책인가요? 저자분이 오셨죠? 네.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네. 네. 사실 멀티팩터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이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저자분의 과거의 책 골목의 전쟁이라는 베스트셀러. 과거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과거의 기대하셨군요. 책. 그 과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 네. 골목의 전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셨던 김영준 작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네. 빠숑님께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최고의 칼럼니스트다. 경제와 또 사업 관련해서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드리머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골목의 전쟁이란 책으로 엄청난 화제를 끈 작가분이 내놓은 멀티팩터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작가님 오늘 일단 인사드려야겠죠. 2007년부터 김밥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 세컨드 커밍을 운영 중이며 경제와 소비, 상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계신 경제, 사업 관련 칼럼니스트 김영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아, 목소리도 좋잖아요. 네. 좋네요. 예, 좀- 유튜브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얼굴도 잘생겼어요. 네. 근데 또 미혼이야 또. 야, 아 이런 진짜요? 몰랐어요. 거의 다 갖췄어요. 나는 지금. 어. 다 갖춘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 그러셨군요.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예, 관심은 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책에 뭐 연락처 나와 있던가요? 블로그 나와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이메일이요. 네. 없네요. 아무튼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네. 달아주신다거나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예, 김영준 칼럼니스트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멀티팩터라는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워낙 이분 글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골목의 전쟁 나오기 전부터 이제 팬이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로 처음 알게 됐고 페이스북도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2016년도에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날 영접할 기회를 네. 얻었었는데 이 방송에도 나왔던 이제 푸푸스스 푸푸스의 이승환 대표가 진행했던 어벤져스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부동산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근데 실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되게 좋고 그래서 야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아무튼 되게 외모를 많이 보시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데 그냥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갖고 풀어주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제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분 칼럼을 한 번이라도 접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목의 전쟁도 좋았는데 이 책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자영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 책 읽고 나면은 어떻게 경제 현상들을 봐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조금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좀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네. 그 골목의 전쟁 이후에 이제 다음 책을 뭘 써야 할까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멀티팩터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제 전작인 골목의 전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패하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반대로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면 좋겠다. 아무래도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뭐 골목이나 이제 자영업하고는 벗어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이 사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뭐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란다나 뭐 이제 무신사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그런 기업들도 이제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기업들이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지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공에 대한 컨텐츠와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봤던 거죠. 저는 실패에 대한 책 그리고 성공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있지 않고 네.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계속 단편책이에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촌철살인이라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야, 리얼리스트가 알려주는 진짜 성공의 법칙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차례대로 읽을 수 없었고 뒷장 먼저 읽었음을 고백한다.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는 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앞부터 읽어볼 수가 없었고요.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마법 같은 성공의 순간을 막연하게 꿈꾸는 이들에게 아이스 버킷을 쏟아 부어주는 책. 정신이 확 깨고 씁쓸하지만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진실을 찾는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이걸 또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멀티팩터였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되게 환상의 성공이 아닌 좀 냉정한 성공에 대해서 좀 다룬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어떤 사업가의 재능과 노력 뭐 이런 것들로 좀 성공했다고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성공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잘 짚어준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열심히 다독다독을 하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물론 저도 뭐 자원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좀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드리머님 하시는 말씀 네. 듣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가끔 밥을 같이 먹거든요. 김영준 저자님이랑 네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지금은 칼럼니스트로서도 충분히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기업체 강의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요청하느냐 했더니 이 기업체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한 곳은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입사를 하면은 자꾸 그만두려고 한대요. 자영업을 꿈꾸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강의를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고 회사 다니는 게 최고라고 이런 좀 느낌을 네.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드리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자영업이 어렵긴 하죠. 네. 골목의 전쟁을 읽으면 장기 근속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책이잖아요. 네, 그런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후속작 같은 느낌도 좀 들었던 게 그 골목의 전쟁에서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을 좀 여실히 알려줬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영업을 많이 선택하시고 또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는 쪽이 많은데 이제 좀 그런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멀티팩터에서 이어서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이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네. 골목의 전쟁에서 3장에서 다루던 내용을 좀 더 깊게 확장시켜서 다룬 게 이번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현실이 어떤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인터뷰나 그런 걸 할 때 인터뷰라는 자리는 뭐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이제 죽어가지고 신 앞에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 사업을 홍보해야 되는 자리고 내 사업을 알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면을 좀 많이 파헤친 게 사실 제 책이죠. 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어쩌면 굉장히 건설적인 비판력이랄까요? 네. 그런 시각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냥 이상적으로 이렇게 꿈을 막 뭐 동기부여 전문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얘기만 막 해주고 그런 걸로 이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말 못이 왜? 아니 알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이런 시선을 어떻게 갖게 되셨을까? 어떻게 또 신장하게 되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탁월한 성격 자체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제가 어떤 상황 같은 거를 바라볼 때 미스매치를 좀 이제 잘 찾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어떻게 비판적 읽기 같은 걸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제 스스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거죠. 거기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자료를 찾고 그걸 뒤집어 파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저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에서도 이때까지 제가 써오던 글이 그런 식들의 글이 좀 많긴 했거든요. 약간 비평가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런. 네, 뭐 네.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를 엄청난 연봉을 그만두고 이렇게 뭐 마켓을 연 마켓컬리의 뭐 사장님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에서 갑자기 네. 공차의 사장님이 된 주부님. 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대명사로 네네. 그 성공을 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런 게 근데 인생 대역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을 모았어요. 근데 네. 실은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다 네. 이제 단순한 우리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단순화시켜 놓은 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뭐 잘 안 되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게 성공한 스토리 같은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구조라서 재밌게 느끼는 건데 재밌게 느끼는 것과 실제 이야기는 사실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 다룬 기업들에서 좀 뭐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저는 이제 제 책에다 담아 놨는데 공개된 자료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쓸 때도 이 기업들의 대표를 직접 면담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제 책에서 가장 이제 멀리 하고자 한 것 중에 하나가 후광 효과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본 상태에서는요, 결과에 따라서 과정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결과가 되게 좋으면은 과정도 되게 좋았을 것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네. 결과가 나쁘면은 과정 자체도 되게 나쁜 걸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봉준호 같은 감독한테 투자하는 것이 뭐가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냐, 이거는 확실한 투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저기 살인의 추억부터 해가지고 이번 기생충까지 영화가 성공한 걸 다 봐왔으니까 그렇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첫 작품이 이제 플란다스의 개였잖아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 고작 10만 명 왔습니다. 영화는 상업적으로 망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성공은 못한 감독이에요. 이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만 보고 투자한 거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마치 그것도 네.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공과 실패란 건 지금 현재 연속적인 흐름에서 딱 현재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상태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이제 대단하고 현명한 결정처럼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광 효과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내렸던 결정이나 이런 평가 자체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이 기업들은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 있었고 어떤 이제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전략과 선택을 내렸는가. 전략과 선택이란 거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적 제약 하에서 선택을 내린 거고 그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린 게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의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데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인터뷰나 기사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뭐가 대단하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더 경쟁사보다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다 이제 그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차 아까 얘기하셨는데 평범한 주부가 잠깐. 네. 그래서 목차부터 한번 설명하고요. 네. 기업체별로 따로 들어가죠. 네. 그럴까요? 네네. 그냥, 목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냅두면 한 1시간 끝날 것 같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차부터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차 이야기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트로와 에필로그가 뒤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려도 대략 어떤 내용이겠거니 하고 감이 확 오실 거예요. 1장의 제목은 정말로 그게 성공의 비법이긴 한 겁니까? 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들 하는 성공의 어떤 스토리들 보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짚어주면서 그게 정말 성공의 이유일까라고 한번 던져주는 거죠, 질문을. 무슨 말콤 그레드웨이랑 이제 그 필터 틸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죠. 네. 2장은 우위의 전쟁,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가.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공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6개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뭐 월향, 프린치 커피 컴퍼니, 마켓컬리, 스타일란다, 무신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됐던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장은 성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조언들.
이게 좀 개인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좀 냉정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4장 확률, 불확실성, 운, 현실의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는 확률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은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마태 효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6장,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장 얘기죠. 사실 공차나 뭐 다른 기업들 이야기한 게 2장에서 나오는 건데, 네,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차의 성공의 이면은 무엇이 있었는가? 네. 뭐 공차는 이제 그 당시에 김여준 대표가 한국 영업권을 매각을 할 때 뭐 340억에 매각을 해서 이 당시에 되게 큰 화제가 됐었죠. 젊고 평범한 주부의 성공 신화라고요. 네. 소개된 거 보면 진짜 평범한 주부처럼 나요. 원래 이제 그 자기 남편이랑 싱가포르에 갔었다가 이제 우연하게 공차를 보고 공차를 먹었는데 이건 통하겠다. 게다가 한국인 관광객들 거기서 공차를 마시려고 줄을 선 거 보고 네. 이건 통하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대만 본사와 열심히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겨우 이제 힘들게 대기업들과나 뭐 이런 뭐 유명 이제 그런 자본가들 물리치고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을 따냈어요. 네. 따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공차 오픈하고 이렇게 매각한 거. 되게 멋진 스토리 아닙니까? 되게 평범한 주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힘을 쏟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사업권을 따내고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멋진 이제 되게 스토리죠. 많은 분들이 열광할 만한 네, 스토리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정보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장 이제 공차 김여준 대표가 공차의 소유주는 아니었어요. 공차의 소유주는 100% 남편인 이제 마틴 베리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요. 일단 애초에 남편인 마틴 베리가 없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됐을, 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네. 소유권 자체가 남편한테 다 100% 있고 본인은 전문 경영인으로 이름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 자체도 남편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남편 네. 직업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죠. 금융계에서 일을 네. 하던 사람이었죠. 금융 네. 쪽에서 이제 투자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거의 10년 그 당시로부터 10년 넘게 이제 그 업력을 쌓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예, 좀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측면이 발달해 있고 당연히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그런 것도 많이 해봤겠죠. 그리고 많이 봤을 거고요. 그럼 많이 거들어준 것도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준 대표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긴 합니다. 예, 남편이 프레젠테이션에 도와주고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1년 동안 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업권 따내려고 이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따내고 나서는 6개월 동안 대만 본사 가서 이제 본사 공차에서 일을 했었다고요. 이건 되게 귀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지적한 내용이. 말씀해 주시죠. 그분 아기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애를 이제 자기 이제 그렇게 한참 자라던 이제 애를 두고 이제 6개월 동안 그 집을 떠나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된 상태니까 그렇게 사업권을 따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고려될 거는 그렇게 매각을 한 시점과 사업을 오픈한 시점과 매각한 시점 자체를 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인 마틴 베리가 그렇게 이제 마틴 베리 씨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렇게 뭐 SC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 발령받은 시점이 공차가 오픈하기 딱 한 달 전 시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데 네. 자기 지분을 자기가 100% 지분 소유하고 발 담은 사람이 한 달 전에 해서 그렇게 오픈 시점이 그렇게 됐다. 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 링크 마틴 베리 링크드인을 보면은 본인은 코파운더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론에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 드러날 때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건 숨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준 대표만 내세우는 게 가장 이야기가 좋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 다 이런 식으로 된 게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진짜 핵심 스토리는 뒤에 빠져놓거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차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고 되게 수많은 케이스들이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가지고 여기서 깨우침을 얻을 게 아니고 그 이면을 봐야 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되게 좀 냉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스토리를 처음에 접한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뭐 주부분들 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배경에는 정말 막강한 역량을 가진 남편의 조력이 있었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원래 뭐 사업은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네. 뭐 집안에도 당연히 집안의 그런 가족들과도 당연히 관련이 생기고 여기서 관련을 맺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 혼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점에서는요. 그래서 막 싱가포르 여행 가는데 막 줄 서 있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뭐 망고가 뭐 예를 들어 뭐 있다 이러면 망고 사업 해볼까? 내가 뭐 이 대표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편적인 성공을 보고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꿈 깨라 그래서 그런 사업을 느낌이 안 하겠다고. 있어요.